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끝이 조금 차가워집니다.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던 날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거든요. 수연이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신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수연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죠. 조심스러움보다 확신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길래?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할 타입이야. 말도 조심스럽고 책임감도 있고.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나를 되게 안정되게 해줘.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안정이라는 단어는 내가 수연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온 말이었으니까요. 수연은 내가 혼자 키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수연이 고등학생이던 때였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은 늘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수연을 키웠습니다. 다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사람은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해. 불확실한 길은 가지 마. 겉보다 속을 봐야 하지만 속을 보기 전엔 겉이 최소한 단정해야 해. 그게 내 방식이었어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수연이 데려온 남자, 태성에 대해 들었을 때도 처음엔 안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중견 기업 임원, 빠른 승진, 말끔한 평판, 누가 봐도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문제는 너무 문제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태성을 처음 만난 건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현관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나는 괜히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태성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예의 바랐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짧았고 웃을 땐 치아가 가지런히 보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태성입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돼서요. 말만 들으면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가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 때 그의 눈이 내 얼굴을 훑는 그 찰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태성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수연이 좋아하는 음식은 먼저 챙기고 물이 비면 조용히 채워주고 내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님께서 혼자 수연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 말에 가슴이 잠깐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이어진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연이 더 반듯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흔들림 없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잘 관리된 결과물을 평가하는 말 같았거든요. 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수연이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태성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음을 멈췄어요.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그 정지된 표정이 내 눈에 박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결혼하면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방향이요? 네.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줄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면서요. 효율.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수저가 살짝 떨렸어요. 사람 관계에서도요? 내 질문에 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결국 관계도 관리니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웃고 있었는데
웃고 있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수연은 태성을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나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죠. 아빠 어땠어? 좋아 보이더라. 내 대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수연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또 아빠만 느끼는 그 촉 같은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아빠, 이번엔 좀 믿어줘.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평생 가르쳐온 말들이 그 순간 내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안전한 선택, 확실한 사람, 흠없는 조건. 태성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사람은 언제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가?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래를 내려다볼 때다. 그리고 나는 그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책을 읽어도 자꾸 태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아니라 그때 스쳤던 눈빛이었죠. 수연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태성과 통화를 했고 주말에는 약속이 늘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아빠, 이번 주말엔 오빠랑 지방 내려가기로 했어. 그래, 일이야? 아니,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수연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어요. 바람을 쐰다는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점점 내 손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겠죠. 나는 괜히 잔소리를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몸은 챙기고 다녀. 아빠, 나 이제 애 아니야. 그 말에 웃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또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이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막상 어른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태성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수연에게는 결혼 준비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둘러댔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태성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정장은 깔끔했고 자세는 반듯했어요. 커피를 마시는 모습마저 계산된 것처럼 보였죠. 아버님, 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바쁠 텐데.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는 늘 중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자리, 중요한 선택, 중요한 사람. 그 말 속에 감정은 없었어요. 기준만 있었습니다. 수연이랑 결혼하면 어떤 삶을 생각하고 있나? 내 질문에 태성은 잠시 생각하는 척을 했어요. 안정적인 삶을 만들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감정 소모하지 않고 역할을 잘 나누고요. 역할. 그 단어가 또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부는 동료 같은 관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로 감정에 휘둘리면 오래 못 갑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이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럴수록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일까? 누군가의 약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일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수연 엄마는 감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았죠. 사람은 완벽하면 안 돼.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완벽하면 숨 막혀.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니,
단단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고 실수를 줄이려고 애썼죠. 그 기준 속에서 수연을 키웠고 그 결과 수연은 태성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했어요. 문제의 씨앗은 어쩌면 나에게서 시작된 걸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태성이가 말이야. 왜? 아빠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대.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 말은 왜? 그냥 느껴진대. 아빠가 자기를 보는 눈이 차갑다고.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다. 그 말이 아프게 박혔어요. 아빠는 늘 사람을 너무 의심해.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엔 그냥 믿어주면 안 돼? 그때 나는 수연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버림받을까봐, 부정당할까봐 무서워하는 눈이었습니다. 아빠는 내 편이야. 그런데 왜 오빠를 그렇게 보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시절 감사보고서와 메모들이 들어있던 서랍이었죠. 사람들은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고 말도 잘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시선이 낮아졌고 목소리가 거칠어졌죠. 태성도 그럴까?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위에서 보지 않기로요.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막을 게 분명했거든요. 나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건물 시설 관리 쪽 일을 연결해 주던 사람이었죠. 야간 근무 가능한 분 필요해요. 나이 좀 있어도 괜찮을까요? 일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일부러 조금 굽혔고 표정도 힘없이 만들었죠.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또 다른 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혼잣말을 해봤지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야 보입니다. 그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첫 근무날 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건물 뒤편 출입구는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올라왔죠.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이 됐어요. 작업복은 몸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 치수 큰 걸 골랐거든요. 어깨는 처지고 소매는 손등을 덮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내려와야 했나 싶었죠. 오늘부터 나오신 분이시죠? 관리실에 있던 남자가 나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그는 이름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출근 시간과 동선만 짧게 설명했죠. 그 태도에서 이미 많은 게 느껴졌습니다. 관심도 경계도 없는 시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대하듯 했어요. 첫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고장난 전구를 확인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머리는 더 바빴습니다. 이곳에서 태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얼굴을 보일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를 처음 다시 본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태성이 나왔어요. 정장은 여전히 말끔했고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일 다시 얘기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 시선이 나를 스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보지 않고 지나갔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조금 뒤 그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쪽 바닥 아직 덜 닦였네요. 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몸을 숙이자 그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짜증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숨이 막혔어요. 그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뭐 했어? 그냥 좀 바빴어. 목소리가 왜 그래?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건 몸보다 마음이었어요. 딸에게 이 상황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성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면이 조금씩 벗겨졌어요. 사람 없는 시간, 사람 없는 공간에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그거 지금 당장 처리 안 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나 바쁜 거 안 보여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말끝은 짧아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실수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그 순간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 진짜 편하네요. 그는 서류를 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사람은 화낼 때 진짜 성격이 나와. 그 말이 맞았습니다. 태성은 불편해질수록 더 솔직해졌어요. 그날 밤 수연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태성이랑은 어때? 괜찮아 보이더라. 그 말을 하면서 내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보인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인 줄 몰랐습니다. 아빠, 나 이 결혼 잘하는 거겠지? 수연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럼. 나는 짧게 대답했죠.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그 말은 반쯤은 진실이었고 반쯤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지켜보고 있었지만 수연에게 말해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태성은 나를 더 노골적으로 대했습니다. 지시가 많아졌고 말투는 거칠어졌어요. 아저씨, 이거 아직이에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 아까 했어야죠. 그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깝습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순간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감사 업무를 하던 시절 비슷한 눈빛을 수없이 봤거든요. 권력을 쥔 사람의 눈빛, 상대를 아래로 두는 사람의 눈빛. 그날 밤 혼자 복도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수연의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어요. 더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 공기가 이렇게 무겁다는 걸요. 그날 복도 끝에서 태성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몸은 이미 이 일에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태성의 말투, 표정,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숨기던 것들이 이제는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듯 드러나고 있었죠. 그 변화는 아주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사람 없는 밤, 태성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 불이 꺼진 복도에서 그는 종종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은 짧았죠. 그 웃음이 들릴 때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웃음이 집에서 수연에게 보이던 웃음과 같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웃음일까? 어느 날 밤 나는 엘리베이터 앞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성이 뒤에서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일부러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저씨,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쪽도 닦아야죠. 아, 네. 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움직이려 하자 그는 갑자기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이었죠. 말귀는 잘 알아들으시네.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어디까지 참는지 보려는 거구나. 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태성은 잠시 나를 내려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자리는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고 동시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웃으면서 오빠라고 부르던 모습, 그 웃음이 언젠가 이렇게 꺾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며칠 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태성이가 그러는데. 응? 아빠가 자꾸 나를 걱정만 하는 것 같대. 믿어주지 않는 느낌이 든대. 수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소리였습니다. 아빠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아빠, 나 30 넘었어. 그 말에 웃음이 섞였지만 떨림도 느껴졌어요. 나도 이제 내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태성이가 싫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싫다, 좋다로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거든요. 싫은 건 아니야. 그럼 아직 잘 모르겠어. 그 대답이 수연을 더 불안하게 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사진이 놓인 서랍을 열어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늘 사람을 먼저 믿던 사람이었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건물 안이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죠. 나는 한쪽에서 조용히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태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어요. 술을 마신 게 분명했습니다. 여기 서비스가 좀 느린 거 아니에요? 그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까도 그 말 들었는데 직원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예전에 나와 겹쳐 보였거든요. 태성은 점점 흥분해 갔습니다. 말이 많아졌고 웃음은 거칠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애써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공기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술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이쪽 테이블 주문하신.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태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 잠깐. 그는 술잔을 받지 않고 직원의 손목을 잡았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손 놓으세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요? 태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인데. 장난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또 한 번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님,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어요.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에게 손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뭔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험한 소리였죠. 그가 다가옵니다. 가깝습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참견은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올라왔어요. 뺨이 얼얼해졌습니다. 바닥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소리쳤고 누군가는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을 봤어요. 눈앞이 흐려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숨길 이유가 없구나.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에 붙어 있던 것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나는 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입을 막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공간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죠. 나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질수록 주변의 시선이 더 모여드는 게 느껴졌어요. 손에 남아있던 가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벗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았는데 막상 벗고 나니 허무하기도 했어요. 태성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 나를 내려다보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아저씨 아니.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마. 그 말끝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수연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크게 떠져 있었어요. 그 눈 안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수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많은 말을 준비했는데 막상 그 눈을 마주하니 아무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아,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가 멈췄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말에 수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무너짐에 가까운 소리였죠.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 시야에는 수연과 태성만 보였거든요. 태성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제가 잠깐 술에 취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또 한 번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화면은 분명히 눌렀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이걸 보면 알 거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태성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사람 없는 복도에서 직원에게 던지던 말들, 웃음 섞인 비아냥, 책임을 떠넘기던 장면들. 수연은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흔들렸죠. 이것도 오해냐? 내 말에 태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한테는 아니었잖아. 그 말이 너무 아파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이 모든 걸 겪게 한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연아, 아빠, 수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지켜보고 싶었다는 말도, 확신이 없었다는 말도 모두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수연아, 나는 말하지 마.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처럼 들려. 그녀는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태성 앞에 내려놓았죠. 짧은 소리와 함께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아주 크게 들렸어요.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말없이 서 있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의 소문은 아마 빠르게 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수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연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더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 생각이 났고 어린 수연이 생각났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들, 넘어질까봐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던 기억들. 아침이 밝았을 때 수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울음 대신 단단함이 보였습니다. 아빠, 응, 나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며칠 뒤 태성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은 점점 사라졌죠.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어요.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수연은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숨은 쉬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응? 그때 내려가서까지 확인한 거.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마웠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풀어졌습니다. 그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그제야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래도 수연이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엔 같이 얘기해. 그래. 나도 웃어 보였습니다. 다음엔 그러자. 그날 밤 나는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위에 있을 때보다 아래를 내려가 봤을 때 더 많은 걸 배운다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올 때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된다고. 나는 여전히 아빠였고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눈을 감지는 않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